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은 데이터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OSI 7 레이어 먼저 참조 모델이라고 이 장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차에서 OSI 참조 모델의 목적과 주요 기능, 그 다음에 7개 계층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배우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참조 모델의 계층 간 기본적인 통신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먼저 OSI 참조 모델의 등장 배경은 이제 프로토콜인데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정의한 공통의 규칙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호환이 되어야 하고 언어와 문법이 유사하도록 1970년대 들어와서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져가지고 이제 OSI 7 레이어라는 게 전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SI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1984년에 ISO 국제표준협회죠. 이기종 컴퓨터들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얼마 안 됐죠? 1984년. 통신의 전 과정을 7개의 계층으로 분리한 다음에 각 계층 간의 어떤 통신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SI는 실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는 개발되지 못했으며 통신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설명 기준 모델로 사용되고 있고 참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TCP/IP가 실질적인 표준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의 주요 기능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물리 계층은 물리적 전송로를 제공하고 전송 방식, 신호 형태, 케이블 형태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리칭 계층은 인접 노드 사이에 데이터 정송 기능을 수행하고 인접 노드 사이에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전송 제어를 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호스트 간의 데이터 전송 기능, 데이터의 전송 경로를 설정합니다. 전송 계층은 종단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종단 간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전송 제어를 하도록 합니다. 세션 계층은 특정 프로세스 간의 세션이라는 연결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동기화, 데이터의 오류 검사 및 복구를 합니다. 표현 계층이 있죠. 데이터의 표현을 공통된 형식으로 변환하고 암호, 압축 기능을 수행합니다. 응용 계층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파일 정송이나 이메일 종 같은 종단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OSI 7 레이어의 동작을 보면 계층화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을 수행할 때 관련 기능을 모아서 그룹화, 계층화의 개념으로 구성을 하고 각 계층은 인접한 계층과 작업을 수행합니다. 각 계층은 인접한 하위 계층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로 위 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떤 한 계층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간 노드들은 7개 층까지 동작을 하고 3개 층까지 동작을 하고 이게 이제 대등 대 대등 프로세스, 피어 투 피어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각 계층 프로토콜은 동일 계층 사이에 존재합니다. 동일 계층끼리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인터페이스 동일한 장치 내에서 다른 계층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장치 A가 N 플러스 1 계층이면 얘도 N 플러스 1 계층 간의 프로토콜을 통해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죠. N 계층이면 N 계층, 같은 계층끼리만 프로토콜 전송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서비스 프리미티브인데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층 간 상호작용을 추상화하여 단순한 모습을 제공하기 위한 단위, 서비스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치 A에서 서비스 사용자가 그 리퀘스트를 보내죠. 그럼 컨펌을 받고 이렇게 프로토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치 B에서 응답을 하고 지시를 하도록. 그래서 같은 계층끼리 보내도록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프로비티브인데 단순 모습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단위입니다. 전송 데이터에서 각 계층에서의 주요 조건과 처리 정보를 포함하는 헤더라는 고유의 제어 정보를 전달 메시지에 추가해서 다음 계층으로 보내는 과정 입니다. 헤더가 포함되는 거죠. 이 계층에서 오류 제어를 위한 트레일러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캡슐화 돼서 다시 역캡슐화 돼서 수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단위인데 SDU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되는 실제 정보. PDU는 동일한 계층 간에 운반 교환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N1 계층, 이게 N 계층, N-1 계층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이 있습니다. 전송 계층은 이제 세그먼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 혹은 데이터그램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패킷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프레임, 물리 계층은 그냥 하나하나 비트 단위로 보내죠. 네. 이게 데이터의 단위입니다. 물리 계층은 물리적 정송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송하기 위한 필요한 기능을 제어합니다. 기계적 특성, DTU, DCU 사이의 물리적 연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적 특성은 신호 형식, 전송 방식, 부호화 방식, 변조 방식, 신호 방식 신호의 변조 방식 신호의 전압 레벨, 신호의 타이밍 등을 규정합니다. 기능적 특성은 인터페이스 각 핀이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합니다. 절차적 특성은 데이터를 교환할 때 일련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부터 전송 매체를 통해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보내죠. 이게 이제 물리 계층이죠. 물리 계층의 프로토콜 종류는 ITUT에서 레코멘데이션 한 건데 v.21, v.22, v.29, x.21, x.21, BIS 등이 있습니다. EIA의 RS232C나 RS442, RS449 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한번 직접 인터페이스를 해서 막 해보기도 하고 제가 해봤었는데 지금은 뭐 물리계층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많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물리계층의 주요 관련된 기능들이 인터페이스와 전송 매체의 물리적 특성, 비트 표현, 데이터 속도, 비트의 동기화, 회선 구성, 접속 형태, 데이터 전송 방식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접하는 이게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 인접하는 두 노드를 직접 연결하는 컴퓨터 라우터 등을 직접 연결하는 링크상의 프레임 전달을 담당합니다. 프레임. 그래서 hop to by hop, hop by hop 또는 node by node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계층에서 변조를 한 걸 데이터 계층으로 올려서 데이터 계층에서 프레임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캡슐화하고 역캡슐화를 하는데 네트워크 계층에서 내려온 데이터에 헤더와 트레일러를 덧붙여서 프레임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내려오죠, 데이터가. 그럼 데이터가 프레임을 사용해서 다시 물리 계층으로 이제 내려오죠. 이게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올라가는 거고, 물리 계층으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다시 네트워크 계층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올리지 않고 요, 요, 요 단위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 통해서 그냥 서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 계층인데 패킷 단위로 전송을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패킷을 발신지로부터 여러 네트워크 링크를 경유하여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종단 간 전달, 엔드 투 엔드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제 그 물리 계층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프레임으로 만들고 요거를 네트워크 계층에서 패킷 단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캡슐화, 역캡슐화를 하는데, 이 전송 계층으로부터 내려오죠. 여긴 네트워크 계층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내려가서 벗겨내는 거죠. 역캡슐화를. 이쪽은 이제 캡슐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패킷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패킷은 데이터와 헤더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 패킷 전달, 발신지에서 목적지에 패킷을 전달하는 기능, 논리 주소 기능, 발신지와 목적지에 논리 주소를 헤더에 추가하는 기능, 논리 주소는 전송 도중에 바뀌지 않습니다. 라우팅,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송 경로를 선택하는 기능, 다중화, 하나의 데이터 회선을 사용하여 동시에 많은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기능, 폭주 제어, 네트워크로 일시적인 과도한 패킷의 유입으로 인한 폭주를 제어하는 기능. 대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 ITU-T, X.EO, TCP/IP, IP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전송 계층에서는 전체 메시지를 출발지 응용 프로그램에서 목적지 응용 프로그램까지 전달하는 걸로 엔드 투 엔드, 이제 종단 간 딜리버리,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전달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쪽이 프로세스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세스로 갑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대 전송. 이 캡슐화, 역캡슐화인데 전송 계층의 세션으로 받은 데이터에 헤더를 추가해서 네트워크 계층을 전달하는 거고, 전송 계층의 헤더에는 포트 주소 또는 소켓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포트 주소로 인해 송신 측의 데이터가 수신 측의 해당 프로세스로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세션층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세그먼트가 이렇게 헤더와 데이터가 전송 계층으로 네트워크 계층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캡슐화, 역캡슐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션 계층은 특정한 프로세스들 사이에 다섯 번째 세션 계층인데, 세션이라는 가상 연결을 확립하고 유지하여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실제 응용 프로그램, 동기점을 주는 이유가 긴 파일을 정성하다가 통신 상태가 불량해서 이제 중간에 끊어지면 전송 계층의 연결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어디까지 전송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동기점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전송하지 않고 동기점으로부터 오류를 효과적으로 복구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세션 관리, 프로세스 간의 세션을 연결하고 관리합니다. 대화 제어, 반이중 또는 전이중 대화를 결정하고, 동기화는 데이터 단위를 전송 계층으로 전송하기 위해 순서를 결정하고 데이터의 중간 점검 및 동기점을 제공합니다. 표현 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데이터 표현의 차이를 극복하고 번역, ASCII 코드하고 EBC, DIC 코드상의 번역을 한다든가, 암호 및 압축을 수행한다든가, 이런 걸 표현 계층에서 하도록 합니다. 표현 계층의 주요 기능은 변환을 하죠. 발신지에서 송신자가 사용하는
메시지의 형식을 전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고 목적지에서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암호화, 암호화 및 복호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보안성을 제공하고 압축도 하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압축을 해제합니다. 보안, 패스워드 및 로그인 코드를 이용해 보안 기능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압축은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 방식이 있는데, 무손실 압축은 실행 길이 부호화, 런냉스 코딩이라고 하죠. 혹은 호프만 코딩, LG 코딩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손실 압축은 JPEG, MPEG, DVI 등이 있습니다. JPEG은 조인트 픽처 엑스포터 그룹이라고 해서 이 전문가 그룹이 압축 방식을 표준화시켜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화상 압축이에요. 조인트 픽처는 정지화상, MPEG H.261인데 이게 이제 동영상 비디오 부호화 기법이고 MPEG은 무빙 픽처 엑스포터 그룹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압축 표본이죠. 요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 MPEG-2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시고 있는 HTV 텔레비전의 압축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MHEG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 엑스포터 그룹 분산 환경화에서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 정보의 상호 교환을 위한 표준입니다. 암호 방식은 평문 암호를 통한 보호 메시지, 암호문, 평문을 암호적 방법으로 변환하고, 암호화,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 복호화,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변환하는 거죠. 대칭키 암호 방정, 비대칭키 암호 방식이 있습니다. 대칭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랑 복호화의 동일한 비밀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동일한 키를 가질 수 있을까? 비대칭 키를 이용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디퍼, 헬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이해는 DS, AES, SED 등이 있습니다. 응용 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세븐 레이어죠. 응용 프로세스가 네트워크 환경에 접근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응용 프로세스들 간에 상호 간에 유용한 정보 기능을 줍니다. 동형 응용 서비스가 있고 X400, X500, FTAM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X400은 X.400인데 메시지 처리를 담당하는 서비스를 주로 전자우편에 관련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이 보도록 하세요. 응용 계층의 주요 기능은 네트워크 가상 터미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원격 시스템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파일 전송, 접근과 관리를 하고 이게 이제 파일 트랜스퍼 액세스 앤 매니지먼트인데 원격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의 파일이 접근 전송 원격 시스템이 파일을 관리하거나 제어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응용 시스템이고 우편 서비스도 여기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디렉토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자원들이 다양한 객체와 서비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강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